안녕하세요. 오늘은 2027년 수능 특강 2부 적용학습에 나온 인물예술 분야의 프레게 철학, 러셀 철학으로 등장한 의미론적 지시이론과 기술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언어 철학을 다루고 있는 지문으로서 내용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해당 철학의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프레게 철학과 동일성 명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게 철학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철학에서의 동일성 명제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성 명제란 A는 A처럼 두 대상이 같다 라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배트맨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트맨은 자신이 원래 정체인 브루스 웨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활동하는 고담시의 영웅입니다. 그에게는 브루스 웨인이라는 이름과 배트맨이라는 이름 두 개가 있습니다. 고담시 시민들에게 브루스 웨인이 브루스 웨인이다 라는 건 별다른 정보가 없는데 브루스 웨인은 배트맨이다 라는 건 정말 엄청난 정보가 됩니다. 그의 정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동일성 문제랑 가리키는 대상은 한 명인데 그게 돈 많은 재벌이라는 제시 방식과 밤에 범죄자를 잡는 영웅, 배트맨이라는 제시 방식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A는 A, 즉 브루스 웨인은 브루스 웨인이다 라는 문장은 하나만한 소리로 정보가 없는데 A는 B, 브루스 웨인은 배트맨이다 라는 문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줄까요? 단어의 의미가 오직 그 대상이라면 A는 A, A는 B는 그 의미가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문장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단어에는 대상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요? 프레게는 이러한 동일성 명제 문제를 뜻과 지시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뜻이라고 한다면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지문에서는 샛별과 개밥바라기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건 배트맨과 브루스 웨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지시체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을 말합니다.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어떤 특정 행성이고요. 배트맨이나 브루스 웨인도 어떠한 특정 인물이죠. 실제 존재하는 그 인물, 그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샛별이라는 이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으로서 지시체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었던 배트맨 같은 경우는 밤에 범죄자를 잡는 영웅이라는 이런 걸로 그 대상, 지시체를 제시해주죠. 개밥바락이라는 이름은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으로서 지시체를 제시해줍니다. 브루스 웨인이라는 이름은 돈 많은 재벌로서 그 실제 대상을 가리키고 있죠. 프레게는 만약에 이러한 이름의 의미가 해당하는 이 지시체 뿐이라면 A는 B와 A는 A가 똑같은 말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 문단에서는요. 프레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름에는 지시체뿐만 아니라 뜻도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프레게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름이 지시체만 가지고 있다면 A는 A와 A는 B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A는 B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그렇죠. 우리는 브루스 웨인은 배트맨이다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잖아요. 그러므로 이름에는 지시체 외에도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의 뜻이 존재한다 라는 게 프레게의 핵심입니다. 즉, 지시체는 같을 수 있지만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는 B가 우리에게 정보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같지만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가 샛별은 샛별이다 라는 문장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레게는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과 같은 고유명사뿐 아니라 이 방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프레게의 철학을 과학자와 망원경, 천체를 통해서 비유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뜻의 객관성입니다. 망원경을 설치해두면 누가 와서 보든 똑같은 렌즈의 상을 보듯이 단어의 뜻도 언어 체계 안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그 단어가 가리키는 방식, 뜻과
대상, 지시체는 변하지 않는 관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논리는 예를 들자면 당신이 생각하는 민지현이라는 이름의 느낌과 내가 생각하는 느낌은 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념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가 통하는 이유는 민지현이라는 이름이 가진 공통의 정보, 뜻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프레게의 이론에 대해 러셀이 비판을 합니다. 러셀은 프레게가 도입한 뜻이라는 개념은 군더더기라고 보고 뜻과 지시체는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둥근 사각형 이런 거는 실제로 대응하는 지시체가 없잖아요. 어떻게 둥근 데 사각형이 됩니까? 사각형은 둥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우리가 해리포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시체가 없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러셀에 따르면 이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이 현상,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러셀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와 금성은 금성이다 가 똑같은 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러셀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5번째, 6번째 문단에서 러셀은 기술 이론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기술이라고 한다면 설명을 뜻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건 이름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고유명사에 대해서 러셀은 그건 사실 이름이 아니라 설명문, 기술을 한 단어로 줄여놓은 위장된 이름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러셀의 논리를 대화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러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진정한 이름이란 지시 대상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중간에 설명이 끼어들 수 없는 걸 말해. 여기서 제가 그러면 해리포터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잖아 라고요. 이때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리포터는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경을 쓰고 번개 흉터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긴 설명문을 짧게 줄여놓은 위장된 이름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시체, 즉 실제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 없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이름이 아니라 설명문이기 때문이지 라고요.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샛별과 개밥바라기도 위장된 이름이야? 러셀이 대답합니다. 맞아. 샛별은 새벽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이라는 기술로 바꿀 수 있어.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이라는 기술, 설명으로 바꿀 수 있지. 샛별과 개밥바라기를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그것들이 이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설명문이기 때문이야. 논리적으로 분석을 다 끝내면 결국 똑같은 행성을 가리키는 거야.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게 따지면 진정한 이름이 있기는 한 거야? 민지현도 민지현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 민지현 부모님의 자녀 이런 설명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사용자나 문맥과 관련 없이 직접 관련되는 것이 있어? 라고요. 이렇게 러셀의 논리에 따르면 뭐든지 다 설명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러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이름이 이런 거야. 이것, 저것과 같이 지금 내가 바로 눈앞에서 직접 경험하고 가리키는 대상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나 자신 이런 게 이름이라는 거야. 이처럼 러셀은 언어에서 생기는 모든 혼란,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한 거나 동일성 명제에 관련된 문제 같은 설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동일성 명제의 문제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두 이름이 문장에서 쓰일 때 왜 우리는 그것들을 서로 다른 의미나 정보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철학자의 관점이 달랐다는 점을 제시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프레게는 뜻, 제시 방식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러셀은 기술, 즉 설명문을 주장을 하죠. 이처럼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인 프레게와 러셀을 소개하는 글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다소 어려웠더라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시면서 독해력을 한층 높이시길 응원합니다.